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빌딩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새해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의를 주시는데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때 올해 매입을 해야 되냐, 2020년과 2021년에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도 오를까 하시는데, 이런 문의사항들을 제가 영상으로나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연말 그리고 그 해에 연초가 되면은 부동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1년 중에 보면은 상업용 관련된 부동산 뉴스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 주로 연초 연말에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요즘에 제가 지난 몇 년간 추적을 해보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초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요. 물론 이제 조사하신 분들도 되게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 과연 2020년과 2021년을 돌아봤을 때 초양극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폭락을 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대다수의 고객분들이 이런 상업용 부동산 빌딩 시장에 대한 거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조사기관들이 이제 폭넓게 전국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나마 이제 관련된 정보라고 한다면 대기업 웰스 매니지먼트 파트에서 나오는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이런 조사 리서치 기관들에서, 근데 해외 리서치 기관들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 기관들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특히 강남이나 여의도나 아니면은 종로 쪽에 있는 큰 A급 오피스 관련된 정보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물류센터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꼬마 빌딩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에는 다딩이 과연 빌딩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만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2022년에 과연 빌딩 매매가가 오를까요? 낮아지진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오르기는 오를 겁니다. 오르기는 오를 건데 굉장히 한정적이고 소폭만 오르기는 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뒤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달러를 막 찍어내고 2020년, 2021년 동안은 테이퍼링을 하지 않고, 물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진행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금리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들이 마구마구 상승을 하고 새로운 부자들이 마구마구 생겨가 났죠. 이때가 특이점이었던 거지, 2022년 올해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얘기가 나온 거는 끝나는 것 뿐만 아니고 이제 양적 긴축을 하겠다고 하죠. 아예 그냥 자산을 풀었던 거를 다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그만큼 걷어들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많이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대출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금리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금리의 영향과 지금 현재 임대료나 임차 상황, 그리고 물가 상승 총 종합해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아마 수익률이 이제 이 상태에서 2020년과 2021년이 특이점이었던 거지, 이 뒤에 2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아무래도 풀린 돈이 좀 이제 줄어들고 오히려 빨아들이게 되니까 아마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합세라고 하면은 또 박스권이라도 표현하기도 하죠. 아마 이제 쭉 오르다가 여기서 이제 슬슬 크게 오르지는 않고 여기서 막 또 올 것이다. 아무래도 시장 가치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시장 가치를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주식으로 저희가 차트를 분석할 때는 PER, PBR이라고 해서 기업 가치 대비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기업 밸류를 저희가 이렇게 따지잖아요. 주식으로 봤을 때. 주식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이제 건물로 치면은 일종의 수익률이 이제 영업이익이 될 수 있죠. PBR, PER을 굳이 이제 건물로 치면은 ITI가 되는 거고요. ITI라고 한다면은 건물의 수익률과 대출의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둘이 서로 이게 상충하게 되는 걸 얼마나 나오는 건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ITI가 안 나오게 되겠죠. 건물의 수익률보다 이자를 더 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2020년이나 2021년에는 집가 상승이 엄청 컸으니까 ITI가 안 나와도 괜찮았어요. 대출을 좀 적게 받아도 그만큼 현금을 더 땡겨서 매입을 하신다라든가, 그래서 나중에 1, 2년 일명 단타죠. 주식으로 치면은 단타 효과를 봐서 이제 그래도 조금 재미 보신 분들이 그나마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수익률마저 진짜 안 나오고 ITI가 안 나온다면은, 집가 상승도 안 나오고 ITI도 안 된다면은
건물의 셀링 포인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셀링 포인트가 없어지면 뭐가 문제냐면은 부동산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황금성이죠. 그러니까 주식처럼 내가 원하는 가격에 뭔가 금방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매입을 했는데 함부로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산 것보다 더 받고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이게 뭐 수익률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사야 되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근데 뭐 수익률 임대료가 상승이 그만큼 안 되고 또 임대료 상승이 폭이 이제 리미트가 있으니까 그래도 공실률도 높아질 거고요. 자, 공실이 있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공실이 만약에 생겨요. 다딩이 매매팀이나 임대팀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저렴하게 진행을 해서라도 채워 넣어야지 건물이 뭔가 차 있어야지 그래도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차 있는 건물이니까 뭐 MD 재구성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높이면 수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만큼 임차업종도 잘 들어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특히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많이 다뤘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조금만 적게 받으면 그나마 조금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임대료를 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공실로 냅둬도 나는 계속 이 임대료를 받고 싶다. 그리고 임차업종도 요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황금성이 훨씬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썩 좋은 시장 여건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상업용 부동산 빌딩 시장은 특히 모든 경제가 그렇듯이 일종의 웨이브가 있기는 한데 점진적 상승을 꾸준히 해온 게 빌딩 시장이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계단식 상승이 맞거든요. 아무리 저점이라고 해도 지금 시점의 저점이라고 해도 그 전에 고점보다는 높거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합세라고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안 되는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르긴 오를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살짝의 여담으로 요즘 많은 건물주분들도 그러시고 뭐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또 대선에 나오시는 후보분들이 여러 가지 또 공약을 세웠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바라보시고 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뭐 그분들의 공약처럼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되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공약처럼 또 마음처럼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저희도 10년 계획 세운다고 해서 다 이루지 못하잖아요.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아마 정신건강에 좀 이로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 뜻인즉 빌딩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잘 오르지 않아도 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일 것이다. 즉 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축을 결국 진행해야 된다는 말인데 어쨌든 내가 뭐 자금은 갖고 있는데 매입하시기 애매하신 분들 그리고 뭐 완성된 건물을 샀을 때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아무도 결국 모르는 건데 이걸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신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신축이라기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자본은 있는데 네트워킹이나 나만의 그러한 스킬이나 테크닉이나 이런 분들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원래 신축을 하면 많이 이제 가져갈 수 있다고 여기시는데 시행을 하시면은 자본은 있는데 툴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첫 번째는 뭐 잘 아는 믿을만한 그리고 좀 실력이 있으면은 금상첨화죠. 그런 분들이랑 뭐 디벨로퍼 분들이나 시행사랑 조인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 그분들에게도 많이 쉐어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덜 가져가긴 하지만 안정적일 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좀 많이 선호하시는 거 같은데 짓고 있는 거. 이제 짓고 있는데 준공이 떨어지기 직전의 것들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즉 이제 내가 사서 완공만 시키면 되는 거죠. 어찌가는 것들은 다 진행을 해놨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뭐 신축 부지, 뭐 재건축 부지는 매입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축을 진행을 하려면 조건이 맞는 매물들이 사실 많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 걸 겨우 찾아서 이제 가격도 맞아서 뜻도 맞아서 시기도 맞아서 모든 게 맞아서 계약금을 걸고 했다고 해도 용도 변경도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명도도 진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멸시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잔금 전까지 모든 걸 다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로컬 부동산에서도 진행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중대형 빌딩 중개법인들하고 진행을 하시면은 여기까지는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신축하는 것까지가 또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신축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신축을 진행을 하시다가 원형 탈모가 오셨대요. 참고로 이제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가 오셔서 더 이상 이제 재건축이나 신축은 바라보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뭐 흔한 말로는 건물 하나 지으면 10년에 늙는다는 얘기가 있죠. 입술도 보라색으로 변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임을 한다거나 거의 다 만들어진 거를 매입하는 게 내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차 소유가 많은 곳에다가 결국에는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지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면서도 쉬운 게 한 가지 꿀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A급 오피스 상권이라는 곳들이 있거든요.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그리고 종로, 뭐 광화문 이런 곳들인데 이제 이런 곳에는 이제 자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다딩에서도 리테일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딩 매매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MD 구성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임차 수요 임대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MD 팀도 있는데 이제 이분이 또 주력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가 강남대로나 이제 테헤란로, 뭐 영동대로 이런 큰 이제 빌딩들에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아니면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이제 일반 로컬 부동산들이 진행하기 쉽지 않은 곳이고 그것만 또 타겟팅해서 진행하는 곳들이 따로 있어요. 자산운용사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강남대로나 이제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실률이 뭐 1%대, 2%대거든요. 알다시피 이제 공실률 높은 데 막 젠트리피케이션 뭐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곳은 막 10%, 20%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크고 비싼 곳에 공실률이 1%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분야 얘기했을 때 거의 공실률 1%라는 게 지하나 큰 건물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막 중간에 조그만한 뭐 상가자리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빼고는 전부 다 차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임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서울 오피스 투자 선호 지속될 전망. 오피스 투자 선호가 되게 높다는 거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면은 임대료조차도 높아지고 있어요. 코로나19에 따라 오피스 수요 영향이 제한적이고 임대료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세미나 영상 하면서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 오피스 임대료 추이가 그냥 막 오피스가 아니에요. 그냥 뭐 사무실 자리가 있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A급인데 이제 대로변에 있는 것들, 큰 곳들 말씀드리는 건데 보다시피 2014년부터 쭉쭉쭉 오르고 있죠. 푸시먼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은 보다시피 이분들이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따로 다 있어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CBD, GBD, YBD, BBD인데 보시다시피 오피스의 공실률이 저하가 되고 있다.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어디든지 간에 여기가 이제 잠깐 이제 확 높아졌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가 이제 2020년 초반이 가장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공포감이 막 젖어들고 그리고 이때 막 줌으로 뭐 원격 화상 뭐 회의를 하니 많이 했던 때였거든요. 이때 빼고는 보다시피 모든 게 다 확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만 봐도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찾을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걸 보면은 자 오피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A급 2020년 4분기 100%에서 이제 지금 점점 이제 추세가 그나마 이제 올라가는 것들 중에 아니 보합을 유지하는 것 중에 나머지들은 다 내려가도 임대 가격이 다 내려가도 얘네들은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굿뉴스는 뭐냐면은 여기 이것도 푸시먼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신규 오피스 공급량이죠. 2020년에 가장 많았어요. 2020년에 가장 많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런 거 만들고 해도 안 들어올 것 같다 이런 공포감 조성이 되니까 그때 이제 투자가 확 꺾이기도 했었고 새로 지으려고 하지가 않죠. 들어오질 않는데 왜 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확 줄어들었죠. 네, 뭐 다른 전년도에 비하면 비슷비슷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2년 이제 올해 신규 공급 물량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의 수요가 주로 이제 A급 오피스에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어디든지 들어가야 되긴 하잖아요. 어디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면은 결국 찾아야 되는 것들은 2면이나 아니면 3면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 근생 건물이거든요. 장기 임차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분들이 임차했을 경우에는 건물이 뭐 신축이고 그리고 깔끔하고 클수록 임대료가 A급 오피스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임대 뭐 NI 단가보다 훨씬 높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오피스 건물 외국계 기업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만 해놓는다면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매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공룡화 돼가고 있고 거대화 돼가고 있고 선점 효과를 통해서 이제 독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많이 풀린 유동성 덕분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또 잘 받죠. 또 한국 시장이 더 이제 성숙해짐에 따라서 이런 투자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들어갈 곳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잘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오르게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다,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오름폭 또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뭐 이 정도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드가 뭐 조금만 오르거나 보합이나 아니면은 박스권이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한 관망만 할까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으실 건데,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저희 빌딩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 상승, 계단식 상승이기 때문에 저가에 사서 뭐 고가에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설령 지금 샀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1, 2년 안에 뭔가 확 바뀌어서 나가지 않을 거라면 매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다. 왜냐하면 제 손님들 중에서도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원하시는데, 가끔씩 이제 꼭 이제 좋은 물건, 나에게 딱 맞는 물건만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2020년 초반에까지만 해도 100억대짜리 건물을 한 대지 평수 뭐 예를 들어서 뭐 80평에서 100평을 보셨었는데, 지금은 80에서 100 찾으려면 찾을 수 있기는 한데 퀄리티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죠. 결정은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데, 뭐 물론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푸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파트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도 제 다른 영상에서 GTX가 설령 각종 호재다, 뭐 재개발이다 한다고 해서 생긴다고 해도 이 지역 전체가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역세권이 생기는데 여기만 아니면 저기만 이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계속 공부하시고 보시고 뭐 임장도 다니시고 답사도 하시고, 이런 이제 중개법인 매매팀장들이나 부동산 컨설팅 해주는 곳에 계속 찾아뵈면서 상담 받으시는 게, 뭐 설령 지난 2년보다 안 오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기는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공부와 또 그런 눈을 가지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건물주가 되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좋은 건물을 고를 수 있는 팁들을 중급자보다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초보자분들을 위한 것들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고요.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